민주당이 텃밭인 호남 사수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구애가 심상치 않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은데요.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청년 최고위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동학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고위원님이 당 지도부의 특명을 받고 호남으로 갔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왜 하필 이동학 최고위원님한테 특명을 준 거죠? 네,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이 젊은 세대에서 이 민주당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뭐 이렇게 심상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예. 그리고 특히나 이것은 뭐 선거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잘못들을 좀 해오면서 제대로 매듭을 짓지 못했던 측면들도 좀 성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호남이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또 당 지도부에서 이 부분을 좀 신경 쓰고 있다. 이런 그 시그널도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는 이동학 최고위원님의 이 호남행에 굉장히 이제 위기감을 느끼는지 이동학 최고위원님이 간다 그러니까 2030 청년들만 지금 뭐 이렇게 민주당에서 마음이 떠나는 줄 아느냐 뭐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하던데 네. 지금 뭔가 이 호남에 특히 광주의 2030 청년들이나 중장년층이나 이렇게 좀 여론의 흐름이 확실히 다른 게 있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이제 현실은 또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이게 약간 회초리를 제가 맞거나 꾸중을 듣거나 할 수는 있지만, 예. 많은 분들께서 여전히 애정을 갖고 그런 쓴소리를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지역적 측면에서의 안주했던 측면들도 있고, 그다음에 기민하게 이 호남 이 분들의 이 시민들의 의견이나 주장 이런 뭐 요구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받아 안아서 빠르게 그 내용들을 집행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도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 좀 기민하게 대응해야 되겠다 이런 반성을 좀 해봅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는 이 광주의 복합 쇼핑몰을 유치하는 문제와 관련돼서 이 복합 쇼핑몰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그리고 뭐랄까요 이 국민의힘의 지금 어떤 신형 무기인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광주 복합 쇼핑몰 관련한 논란 이런 것들이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까? 네, 일시적으로 튀는 조사들이 좀 나오긴 했는데요. 네. 실제 여론조사상으로는 확실하게 잡히는 것은 없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 한 것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다만 그 근저에 저희가 이 광주 쇼핑몰 이면에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정당이 지역주의에 안주하고 예. 이렇게 민심에 좀 이렇게 귀를 이게 정확하게 기울이지 못했던 측면들에 대한 이 요구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TK에서 국힘도 사실 마찬가지이긴 한데요. 결국 이제 쇄신과 이 혁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키인 것 같고요. 예. 저희 민주당도 이러한 상황들을 좀 보고 저희들도 어떤 변화의 실마리를 좀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기 때문인지 이준석 대표는 심지어 지금 호남에서 이 득표의 목표치 지금 원래는 이제 뭐 20%도 얘기하고 25%도 얘기하는데 30%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네. 한편에서는 여론조사 결과나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이제 민주당 후보들에 비하자면은 호남에서 또 절대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어떤 특단의 대책이나 이런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은 단순히 이제 이런 정권 교체의 흐름이나 저희들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반감들 이런 네. 것들에 기해서 지금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정권 교체만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우리 삶이나 이런 이 국가의 경쟁력이나 지금 경제 문제나 이런 것들이 확연하게 달라질 수 없는 이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정치 교체를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어찌 보면 80년도 5월 달 당시에 민주화 투쟁에 나섰던 그리고 87년 6월 항쟁으로 우리가 득한 헌법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마지막 이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국가적 이 경쟁력을 좀 업그레이드하고 정치의 질도 조금 선진적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정치 교체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여기에서 표를 더 받고 저기에서 표를 덜 받고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뭔가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없다. 이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이 민주당이 얘기하는 이 정치 교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평가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말은 참 좋다. 그게 실현되면 정말 좋겠다. 근데 이게 믿을 수 있는 거냐. 이런 의심들이 지금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난번에 송영길 대표가 이제 좀 86그룹 용태론 뭐 사실상 이런 거를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송영길 대표가 본인의 이제 어떤 거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했지만 추가적으로 소위 말하는 86그룹이라고 평가되는 그런 분들의 어떤 용태 선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이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일부에서는 민주당이 이렇게 좀 얘기는 이렇게 많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 핵심적으로 뭔가 포기해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는 결국 포기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좀 믿을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 감각들이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개혁에는 반발이 이제 따른다고 보는데요. 네. 기존에 이제 기득권을 쥐고 있는 분들이 이제 스스로 바꾸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이 호남에 내려오면서 이게 호남의 청년들과 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네. 내려왔고요. 어떻게 보면 청년층에서 부동층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이들이 캐스팅 보트로 떠오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주도 청년들이 이 정치가 지역구도에 안주하는 지금의 이 기존 정치 질서를 바꿔야 된다는 데 생각을 걔를 같이 하고 있고요. 세대가 다른 그러니까 기성세대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이런 것보다 그냥 우리가 주역이 돼서 우리가 한국 정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보자.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고민을 같이 하고 있고요. 이번 대선에서도 저는 그러한 이 욕구들이 분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거의 유무와 관계없이 저희가 선거가 지나고 나서도 여전히 이 개혁 과제는 붙들고 저희가 한번 완성을 시켜볼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대로 하면은 이제 86그룹 용태론 용태를 한다 이런 것보다는 86그룹을 그러면 새로운 어떤 이 세대가 밀어낸다 이런 얘기로도 이제 들리는데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밀어낼 것이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어떤 형태로 그게 가능해지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일단은 사실은 지금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 이제 선배 세대이기 때문에 선배 세대가 그 권한에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지금 지역으로 갈리고 또 이게 남북으로 갈려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치가 계속해서 서로 양당제 하에서 서로를 분노를 자극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상대방을 비판하고 혹은 상대방이 실수하기만을 계속해서 이제 원하고 기도하고 이래가면서 이제 싸움을 해왔잖아요. 근데 그 싸움의 결과가 사실은 긍정적으로 시민에게 이 영향을 끼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낡은 정치의 틀 안에서 싸워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정치 교체가 지금 기성세대 분들이 정치권의 이 권한을 갖고 있을 때 이 정치 교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을 완수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을 완수하지 못한다면 청년 세대들이 그 자리에 이제 도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도전을 통해서 저희는 정치 교체를 좀 완성시켜서 한국 정치 업그레이드를 좀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체감하시기에 호남 지역에서 그러면 이러한 이제 정치 교체 그리고 특히 호남의 청년층에서 좀 호응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그 민심 위반이라고 하는 것도 민주당의 애정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젊은 층을 중심으로는 지금의 합리적이지 않은 정치에 대한 심판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한 심판 심리가 저는 개혁의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동력들을 좀 더 이 호남 지역에서 모아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윤석열 후보가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에 찾아가서 이 지금의 민주당은 과거에 이제 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그 민주당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오히려 국민의힘과 자신이 이 김대중 정신에 더 가까운 상황이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호남 분들이 이 말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던가요? 좀 궁금합니다. 아니 일단 너무 선거 때 이렇게 활용하는 듯한 느낌을 이제 받는다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건 역으로 그만큼 우리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들이 굉장히 존경할 만한 분들을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역으로는 국민의힘 출신의 대통령들이 지금 다 감옥 갔다 오시고 감옥 가신 이런 상황들인데 오히려 이 그런 좀 닮고 싶은 대통령들을 이제 보수 당에서도 만들어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지금까지는 요원했고 지금 나와 있는 이제 윤석열 후보로도
사실은 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언급을 하지만 네. 진짜 언감생심 그것은 이 넘사벽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윤석열 후보의 뭐 캐릭터나 혹은 가지고 있는 뭐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안하고 걱정을 많이 줄 수밖에 없고 이 5천만의 운명을 맡기기에는 네. 너무나 이 한계가 뚜렷한 후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들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과거의 민주당하고 지금의 민주당이 많이 달라졌다 이런 것에 일반적으로 동의를 하시던가요? 예, 시민들이요. 그렇습니다. 네. 아니, 뭐, 이제 달라졌다라기보다도요, 여전히 민주당에 기대를 걸고 있고요.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민주당은 더 노력해야 된다라는 점을 제가 뼛속 깊이 지금 새기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또 현안 중에 하나가 이 뭐 정치 교체 선언 이런 걸 통해서 또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러브콜 보내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시작을 해가지고 과연 이 윤석열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주말에 단일화를 이뤄내겠느냐 뭐 여기까지 지금 관심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주말 상황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국면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우선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 낡은 양당제 정치의 틀에서 다당제의 틀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들을 끊임없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게 안철수 후보의 동력이었어요. 정치 동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 여기에 이제 응하게 되면 사실 양당제로 어떻게 보면 흡수되어 버리는 것이고 그것은 실제 정치 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안철수 후보에 더 맞닿아 있는 내용인데 네. 정치 교체를 버리고 정권 교체, 양당제에 흡수돼 버리는 선택을 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은 이렇게 지속해서 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지금 전향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기득권을 더 내려놓겠다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선거 끝나고 나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추진해갈 생각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나 민주당 청년들, 저를 비롯해서 호남의 청년들 역시도 이것은 선거의 승패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정치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신호를 계속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정치 교체에 이 손을 더 이렇게 맞잡고 함께 대한민국 정치 업그레이드의 장으로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한때 이제 지난번 총선이나 이 지지난번에 이제 총선을 생각을 해보면은 안철수 후보한테 호남에 있는 유권자들이 굉장히 기대도 많이 걸고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사실 뭐 좀 과거의 일이 돼버린 것 같지만 그때 또 나름대로의 기대들은 또 새로운 정치를 향한 그런 기대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좀 민주당이 이런 뭐 정치 교체나 이런 거를 얘기할 때 또 호남의 유권자들이 거기에 힘을 실어주고 그게 또 이재명 후보의 지지로 이어진다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은 뭐 이 민주당이 그리는 그림에서 상당히 긍정적일 것 같은데 이동학 최고위원님의 이 호남의 이 특명을 받고 갔으니까 과연 그런 효과를 이제 이끌어낼 수 있을지를 좀 기대해 보면서 오늘 여기까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청년 최고위원이었습니다.